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요? 학교에 가거나 직장을 갈 때, 그리고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즉, 대중교통은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데요. 매너가 없는 사람 때문에 불쾌한 기운이 들었다거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의 여행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중교통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한국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캐나다인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너무나 좋아해서 결국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도 모두 좋아하지만 한국을 광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슈퍼주니어를 알게 된 후부터입니다. 한국에 온 것은 물론 공부 때문이기는 하지만 굿즈를 사거나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굿즈는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기획 상품인데 한국에는 굿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아이돌 팬으로서의 활동에 전력을 쏟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좋아해도 한국인에게는 뭔가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탈 때면 지하철 전체가 승객으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되면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전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인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니 실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캐나다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요? 사실 바쁜 시간대에 지하철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차가 없는 저에게 주된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팔고 있는 가게가 있다고 들어서 평상시와는 다른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거리를 걸어서 발걸음이 즐거웠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였던 가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많은 굿즈를 사고야 말았습니다. 옆면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종이 가방을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트위터에 자랑해야겠다 생각하며 양손에 든 짐은 너무도 무거웠지만 쉬엄쉬엄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한밤중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거의 다 끊기고 막차 하나만은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도 늦은 밤에 지하철역은 철저히 피해였습니다. 늦은 밤에 지하철이라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뿐인 지하철 승강장에는 왠지 짜릿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열차를 놓치면 끝장나겠군. 저는 고함을 지르는 취객이나 노숙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리다신지 바닥에 있던 작은 턱을 피하지 못하고 제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양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지는 동시에 부스럭 소리와 함께 종이봉투의 내용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앨범, 팔찌, 스티커 등 아이돌의 굿즈와 함께 한꺼번에 넣고 있던 지갑과 카드까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야 돼. 저는 황급히 떨어진 물건들을 향해 손을 뻗으려고 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제 근처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들이 몰려왔습니다. 30대로 보이고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 모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근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빠르게 주워오더니 먼지를 털면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덕분에 그 자리는 곧 정리되었습니다. 막차를 타는 사람들은 일 때문에 늦었든지 놀고 있다가 늦었든지 간에 대개는 피곤한 업입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듯이 모두들 제 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제 무릎에 상처를 염려하고는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가 서투른 대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떨어뜨렸던 것이 아이돌 굿즈였다는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K-팝의 인기가 많은 것은 누구나 알겠지만 그래도 극성 팬들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굿즈를 함께 주워주었던 사람들은 저의 물건들을 보더니 이 그룹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이 그룹의 팬이에요. 팔찌가 너무 예뻐요라며 매우 호의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막차를 남겨둔 지하철역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던 저는 그
그들이 말을 걸어주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잡담을 즐겼습니다. 이야기, 도중 제가 내리는 역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막차가 일찍 끊기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남자 대학생이 의아했습니다. 친구도 같은 방향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찍 돌아갔어요. 우리는 각자의 휴대폰으로 지하철 노선 정보를 체크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환승하려던 지하철의 열차 시간표가 선로의 유지관리 때문에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열차는 이미 출발하려었습니다. 즉 지금 있는 역에서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갈아타야 되는 환승역에는 지하철이 끊긴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도착 시간이 정확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사전에 시간표를 체크해보지 않았던 저희 실수입니다. 환승 예정이었던 역에서 내려서 걷는 수밖에 없지만 그 역에서 저희 집까지 걷는다면 1시간은 넘길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이용해도 되지만 학생이기에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굿즈를 사면서 하루로만 너무 많은 지출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안이 좋은 한국이라도 한밤중에 여자 혼자서 걷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양손에 많은 짐을 들고 있어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초조해져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버스는 아직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인 3명이서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척척 알아봐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찾아보기에는 버스 노선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내려서 어느 방향으로 타야 하는지 지하철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마다 이용하던 버스 노선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저에게 버스 정거장의 위치와 출발 시간이 적힌 메모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거장에 가기 위해 내려야 할 지하철역 등 자세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정신없이 설명을 듣는 동안 제가 내려야 할 지하철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3사람 중 여자분은 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버스 정거장 쪽으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메모대로 버스를 타고 평소와는 다른 루트지만 저희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알았던 여자분과는 나중에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나머지 남자 이분께는 감사를 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전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아마 그 보답으로 이 경험을 글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도덕성이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캐나다에서 굿즈와 지갑 같은 물건을 떨어뜨렸다면 누군가에 의해 물건 한두 개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막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한국인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포와 함께 긴장하며 타고 있었지만 노인이나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승합차 시에 확실히 줄을 서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등 한국인의 친절과 매너 같은 좋은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주변을 돌아보면 공포를 느끼게 하는 한국인은 일부의 취객만 그럴 뿐이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실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은 당신이 곤란할 때는 친절하게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늦은 시간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났는데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이 주변에 있다면 누구든 선뜻 나서서 도와줄 텐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외국인분이 계시다면 위기의 순간에 주변의 한국인을 찾아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눈빛으로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보통의 한국인들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한국인이죠.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시그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